하는 김국비입니다. 저는 2013년부터 지역의 자원들을 바탕으로 로컬 콘텐츠를 만드는 문화기획자로 일을 해왔는데요. 특히 우리 지역에서 반드시 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역사인 5.18을 주제로 한 어떤 실천적 활동들의 기획자로서 또 활동가로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참여해왔습니다. 오늘 저는 그 경험들을 좀 바탕으로 광주에서 나고 자란 청년이자 또 그 비경험 세대로서 제가 5.18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주관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반면에 또 솔직한 이야기들을 한번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최근에 이런 세대 간 언어 갈등을 보고 있으면 항상 5.18이 떠오릅니다. 약간 같은 장면을 기억하는 서로 다른 사람들의 동상이몽을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.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수호라는 어떤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거리로 나섰던 그 시대가 저물고 이제는 뭐 기후라든지 젠더라든지 계급, 다양성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실제로 저희가 생존을 위한 수많은 의제들이 매일 이렇게 새롭게 던져지고 있잖아요. 근데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실제로 저항해야 할 대상들이 너무 많고 그 5월 정신이라는 것이 담고 있는 저항과 연대가 가지고 있는 의미의 어떤 겹들이 이제는 정말 놀랄 만큼 다양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근데 이제 42년이나 지난 지금 이 세월에 이 다채로운 목소리들이 과연 5.18이라는 단어가 다 담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. 이 사진은 그 40주년 5.18 기념행사 때 전일빌딩에 걸린 현수막 사진이에요. 그래서 참 그 40주년 슬로건 혹시 다들 아시나요? 그 기억하라 5월 정신, 꽃 피어라 대동세상이라는 그 슬로건이었는데요. 대학 시절에 5월이 되면 굉장히 많은 현수막들이 금남로에 쭉 걸리곤 하는데 거기에서 정말 많이 보였던 단어 중에 하나가 대동세상이라는 것이 있었어요. 근데 이 단어가 5.18에 대해서 다가가던 저와 같은 비경험 세대에게는 약간의 소외감을 주는 단어이기도 했는데 대략적으로 모두가 함께 평등하게 어우러져 살아간다 이런 의미는 이해를 하겠으나 어떤 맥락과 의도를 가지고 이 단어가 이렇게 5.18에 자주 등장하는지 그 의미를 제가 쉽게 알기가 어렵더라고요. 왜냐하면 이 단어가 저에게는 어떤 역사책 속에서나 보던 단어이지 제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. 80년 5월을 직접 경험하신 그 경험 세대분들이 이 단어에 투영하는 어떤 의미나 이미지를 제가 쉽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나중에 또래 제 친구분들에게도 좀 그 이야기를 해봤더니 다들 이제 대략적인 뜻은 이해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써보지는 않은 단어라고 하시더라고요. 혹시 그리고 또 간혹 뜻을 전혀 모르는 분들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90년대생인 저에게도 이렇게 생소한 단어인데 저보다 더 어린 분들에게는 훨씬 어렵고 낯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뭐든 알아야 좀 관심이 생기고 그 관심이 행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5월 정신을 이야기할 때도 이전까지는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야 하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 대동세상이라는 단어가 너무 어려우니까 쓰지 말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. 이 단어를 공감하는 감각이 이제는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하고 그에 대한 좀 차이점들을 이해하기 위한 여러 소통의 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.